인공지능과 드디어 이제 상호작용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상호작용이라는 의미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내가 어떤 정보를 얻고 내가 어떤 지식을 전달을 하고 한다라는 거잖아요. 기존의 도구들은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을 변화시키지는 않았지만 생성형 AI는 인간이 사고하는 것을 변화하게 합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살펴볼 거예요. 챗GPT가 2022년 11월 달에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메인 화면에 있었던 문구예요. 잠깐 읽어보면 이 챗GPT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일단 제일 괄목할 만한 점은 챗 인터페이스, 대화형 인터페이스인데 기존에도 뭐 인공지능 챗봇은 무수히 많았어요. 그런데 챗GPT가 뭐가 그렇게 대단했냐, 뭐가 대단해서 챗GPT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느냐라고 한다고 하면 이 챗GPT가 가진 능력이 있거든요. 그 능력 중에 하나가 대화 내에서 내 말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수정할 수도 있고 혹은 부적절한 요청을 거절할 수도 있다. 그래서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프롬프트가 바로 AI랑 말을 건네는 도구이기 때문에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챗GPT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정말 다양한 곳곳에 AI가 접목이 되고 있는데 특히 학습에 있어서는 굉장히 혁신적으로 접목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이 프롬프트를 잘 쓰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 노력들을 소개하기 전에 제가 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바로 문제점입니다.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는 분명한 문제점이 존재해요. 예를 들어 수학 문제를 풀었는데 너무 답을 잘하는 거예요, 챗GPT가. 근데 이게 중간 과정이 틀리고 답은 맞았어요. 근데 중간 과정이 틀린다라는 거를 내가 한번 점검하는 어떤 비판적 사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이니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프롬프트, 질문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프롬프트를 잘 쓰면 공부를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을 얻을 수도 있지만 AI가 가진 어떤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비판적 사고를 키울 수 있는 어떠한 능력,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에 있어서 그것들을 조금 방지하는 능력들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질문이 중요한지를 조금만 더 깊게 살펴볼게요. 인간의 사고에 대해서 말을 할 건데요. 이 책은요, Thinking Fast and Slow라는 책인데요. 다니엘 카너먼의 책입니다. 다니엘 카너먼은 2002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신 분이에요.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에 의하면 인간은 두 가지로 사고해요. 하나는 빠른 사고가 있고 하나는 느린 사고가 있는데 빠른 사고는 문자 그대로 무언가를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즉각적이고 바로바로 어떠한 경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고를 말하고요. 반면에 느린 사고는 의식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인 사고예요. 그래서 복잡한 추론 문제나 어려운 문제를 필요로 할 때 노력이 들어가는 사고라는 거죠. 현재 챗GPT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뭔가 문제 풀어봐? 너는 무슨 역할이야? 라고 하면 빠른 사고를 잘하는 능력이 굉장히 강한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느린 사고를 못해요. 그래서 더 잘 쓰려면 느린 사고를 위한 어떤 프롬프트를 넣어주면서 이 두 가지 사고를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림을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 지금 화면에 두 가지의 그림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첫 번째 그림은 책 위에 사과가 있고 그림이 두 가지가 흔들린다는 느낌을 주고 있죠. 반면에 오른쪽은 어떤 사람이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봤을 때 너무 찰나에도 빠른 사고와 느린 사고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 같은 사과의 그림은요. 그냥 빠르게 사과가 그림이 흔들리고 있네? 라고 하겠죠? 근데 오른쪽은 이게 뭐지? 그 지금 번호를 좀 찍으려는 건가? 혹은 전화를 거느려는 건가? 혹은 뭔가 핸드폰 사용법을 말해주는 매뉴얼인가? 라고 하면서 직관적이지 않은 어떤 느린 사고를 하게 하는 그러한 그림의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빠른 사고와 느린 사고를 어떻게 프롬프트를 통해서 해결을 해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정보를 빨리 찾아보게 하는 게 빠른 사고고요. 두 번째는 AI한테 바로 대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생각해봐.
생각하고 너는 답을 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하고 답하게 하기라는 어떤 그런 기술을 볼 거예요. 여러분 공부에 도움이 되도록 국어 문제를 만들어 보는 걸 해볼 건데요. 제가 가져온 예시는 이 이상의 문학 작품 날개입니다. 나는 여러 날을 알아누웠다. 그리고 감기가 다 나았다. 그러나 아내는 나에게 계속 약을 주었다. 나는 한 달 동안 잠이 잘 왔다. 내 생각으로는 몸이 건강해져서 그런 것 같았다. 요거를 가지고 지금부터 챗GPT를 사용해 가면서 프롬프트를 통해서 어떻게 빠른 사고를 접목해서 요거를 학습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챗GPT의 화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윈도우 컨텍스트라는 콘솔 창이에요. 여기가 이제 대화를 시작하는 창이라는 거죠. 이상의 문학 작품의 날개에 해당하는 어떤 지문을 넣고 빠른 질문에 해당하는 빠르게 정보 찾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고등학생이야. 역할을 부여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중학생이야, 초등학생이야 라고 한다고 하면 이 지문이 그 학생의 수준에 맞게 답변에 섞여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우선은 고등학생이라고 해볼게요. 나는 지금 이상의 소설 날개를 공부할 거야 라는 어떤 상황적인 맥락을 줍니다. 지문을 읽고 지문 내에서 정보를 이번에는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질문 4개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위에는 명령을 하는 명령문에 해당하고 아래는 이제 그 지문을 넣어야 되니까 지문이 들어갈 거야 라고 AI한테 말을 해주는 기호를 썼어요. 그러고 학습 텍스트는 요거야 라는 어떠한 명령문을 썼습니다. 1번, 2번, 3번만 읽어볼게요. 1번, 아내가 주었던 약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것을 어디에서 발견했나요? 2번, 주인공이 약을 먹은 후 느꼈던 신체적 변화는 무엇인가요? 3번, 아달린 약이 주인공에게 어떤 영향 또는 생각을 불러일으켰나요? 이 질문들을 잘 보시면요. 이상의 소설 예시문을 읽으면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생성된 결과를 비교를 한번 해볼 거예요. 빠른 정보가 아닌 느린 사고에 해당하는 생각하게 해서 답하게 하는 방식은요. 언어 모델이 조금 느리게 사고할 수 있도록 천천히 생각해. 요거를 영어로 하면 Let's think step by step인데요. 요 한 줄을 쓰면 사뭇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나는 고등학생이야. 역할을 부여한다라는 거죠. 나는 지금 이상의 소설 날개를 공부할 거야 라는 어떤 상황적인 맥락을 줍니다. 다음 지문을 읽고 지문 내에서 정보를 느리게 찾을 수 있는 질문 4개를 만들어줘 라고 해요. 그 다음에 천천히 생각해. 요거는 이제 느린 사고에 해당하는 질문인 거죠. 언어 모델한테 이렇게 천천히 생각해라고 한다고 하면 느리게 사고한다라는 어떠한 큐, 단서를 주는 거거든요. 여기는 명령문과 학습 텍스트가 구분될 수 있는 어떠한 구분, 점선을 썼고 지문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답을 생성하게 해볼게요. 느리게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질문 4개라고 하면서 나는 여러 날 알아누웠다 라는 문장에서 화자는 어떤 상태에서 회복되었으며 이후 아내가 한 행동은 무엇인가요? 지문의 초반부를 읽어야지만 답할 수 있는 어떤 문제들인 거죠. 아내 방에서 발견한 어떤 약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나요? 화자가 이 약과 관련된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설명해 보세요. 1번, 2번, 3번만 읽더라도 즉각적으로 그 지문 내에서 정보를 빨리 찾을 수는 없거든요. 지문을 둘러싼 맥락이나 혹은 외부의 정보를 조금 생각하게 한다라는 그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박사님, 우린 그런 걸 수능형 문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생성된 결과를 비교를 한번 해볼 거예요. 빨리 찾아보기 왼쪽의 질문 리스트들, 그리고 오른쪽에서 생각해서 답하게 하는 어떠한 질문 리스트들이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질문의 방식이, 즉 프롬프트를 주는 방식이 답변의 결과를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함께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요, 질문의 기술 프롬프트 방식을 배웠다면 지금부터는 AI를 거짓말하는 어떠한 현상을 줄이기 위한 프롬프트 방법을 2가지만 배워볼 거예요. 첫 번째는 AI한테 스스로
사실이 뭐고 너의 주관이 섞인 의견이 뭔지를 구분하게 하면서 거짓말을 줄이는 거. 두 번째는 한 번 결과를 만들었으면 그 결과물에 대해서 사람처럼 다시 한번 체크해봐, 다시 한번 검증하게 해봐 라고 하면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와 함께 살펴볼게요. 예시는요, 저희한테 너무 친숙한 푸바오를 사용을 했어요. 저희는 이미 알죠. 언제 푸바오가 돌아갔나요? 2024년도 4월 달에 이제 중국으로 다시 반환됐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예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첫 번째 방식을 볼게요. 첫 번째 질문에 푸바오가 2022년도에 중국으로 다시 돌아갔지? 라고 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줘봤어요. 챗GPT가 어떻게 대답하나? 그랬더니 푸바오가 아직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닌데. 이게 바로 거짓말하는 현상,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해요. 굉장히 말을 또 그럴듯하게 잘해요. 할루시네이션 너무 어려운데 이번엔 내가 직접 챗GPT한테 물어볼까? 할루시네이션에 대해 알려줘. 할루시네이션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로 AI 모델이 사실이 아닌 정보를 생성하거나 학습한 데이터에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만들어내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원래 환각을 뜻하는 정신의학 용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요. 챗GPT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모델이고 미국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언어 모델이 한국의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을 학습했겠죠. 그리고 날리지 컷오프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모델이 학습한 정보의 날짜. 그래서 2024년도는 아직 학습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잡아볼 수 있는 방식이에요. 사실과 의견이 혼용이 돼서 섞일 수가 있는데 이것들을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서 다시 답해줘 라고 말을 하면 보세요. 챗GPT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자이언트 판다는 국제협약에 따라 4살이 되면 중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규정이 있대요. 이런 건 정말 팩트에 해당하는 거죠. 2020년도 에버랜드에서 태어난 것도 맞고. 의견이 뭐 이런 추측이에요. 보시면 큰 사랑 받고 있어서 사람들이 아쉬워할 거래요. 귀환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뭐 중요한 사례로 여겨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으로 의견을 전개를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도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아요. 언제 돌아갔는지를 알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르면 모른다라고 말해줘라는 이 한 문장을 쓰면요. 푸바오가 정확히 언제 중국으로 돌아갈지는 확정된 바가 없다라고 하면서 예정된 시점은 요거라니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해야 된대요. 모른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인정을 한 거죠. 여기에서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또 프롬프트 질문의 기술은요. 위의 답변을 다시 한번 검증해줘라는 문장을 쓰는 거예요. 이 정보 출처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챗GPT의 특징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한번 검증해줘라고 한다 그러면 웹에서 가져옵니다. 사실은 2024년 4월 3일 스촨성의 워릉 선수핑 판다 기지로 반환되었다라고 정확하게 말을 하고 모르는 정보는 지금 어떻게 생활하는지 모르겠대요. 라고 더 쓸만한 정보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이 챗GPT를 쓸 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보 검증이에요. 워낙 말을 잘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뭐 그냥 의미 없는 점을 이런 식으로 찍어도 계속 이런 식으로 정보를 낸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이 프롬프트 질문의 기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잘 쓰려면 질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5가지로 핵심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2가지 사고 방법, 빠르게 하는 거랑 느리게 하는 거를 적재적소에 활용을 해서 프롬프트를 작성해 본다. 만약에 학생이지만 좀 어드밴스드 레벨을 원하고 싶어요. 그러면 대학생, 대학원생, 혹은 박사 이런 식으로 역할을 지정해서 원하는 학습의 난이도에 맞게 프롬프트를 한번 써보셔도 되고요. AI 답변을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이게 맞나라는 비판적 사고를 하면서 프롬프트를 작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니까요. AI가 답변을 할 때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 방법은 스스로 자신의 답변을 검토하게 한다. 이 챗GPT 같은 경우는 학습된 방식이 트랜스포머 모델이라 결과를 조금 더 고도화하게 할 때 답변을 한번 생성하게 하고 그 이후에 뭔가 후속 수정을 하면 결과가 더 좋다고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뭔가 답변을 생성하게 한 번 했으면 한 번에 그치지 말고 한 번 더 검증하게 하면서
결과물의 완성도를 올려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시간을 통한 핵심은요. 이제는 자연어로 누구나 어떤 코딩을 하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고 생성형 AI로 많은 무궁무진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알면 AI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저변이 확대될 것 같아요. 질문의 기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학습에 혹은 여러분들의 일상이 조금 더 편리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I와 함께 성장하기 1. AI의 역할과 가능성. 증폭기 역할, 인간의 능력을 확장하지만 잘못 활용 시 격차를 초래할 수 있음. 두 가지 지능, 생물학적 지능과 인공지능의 협력 시대. 두 번째 주요 기술 트렌드, 멀티모달 AI,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 다양한 데이터 처리, 자연스러운 소통, 말과 글로 복잡한 작업 수행 가능. 세 번째, 교육과 AI, 맞춤형 학습, 개인 학습 수준에 맞춘 설명과 피드백 제공, 위험 요소, 무력감 방지를 위해 주도적 학습 태도 필요. 네 번째, 효과적인 AI 활용 팁, 명확한 의사소통,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요청, 팀원처럼 활용, 작업 효율적 분배, 결과 검증, AI의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검토. 다섯 번째, 협업의 미래, 협력 도구로서 AI와 함께 성장하는 개인이 더 많은 기회 확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질문의 기술. 여섯 번째, 프롬프트란 자연어 질문, 명령문, 구체적일수록 더 나은 결과 도출. 일곱 번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술 정의, 언어 모델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방법. 접근성, 코딩 없이 자연어로 활용 가능. 여덟 번째, AI와 인간 사고 연결. 두 가지 사고, 직관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를 프롬프트로 조율. 아홉 번째, 프롬프트 사용법. 빠른 사고, 간단한 질문으로 빠른 탐색. 느린 사고, 복잡한 문제를 논리적으로 유도. 상황 정보 전달, 역할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 열 번째, AI 활용 문제점과 해결 방안. 문제, 할루시네이션 잘못된 정보 및 비판적 사고 저하. 해결, 사실과 의견 구분 요청, 검증 질문 추가. 11번째, 활용의 이점, 효율성 향상, 학습과 창의력 증진. 시간 절약, 일상과 학습에서 효율 극대화,